자, 오늘 23년이죠? 23년 9월 모의고사 24학년도니까 시기로 따지면 이제 재작년 9월 문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6월 모평에 이어서 이제 9월 모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선생님이랑 이제 고3 문제 풀면서 좀 익숙한 지문도 물론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3점짜리만 따로 이렇게 봤을 때와 그 다음에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을 때랑 이렇게 또 체감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쌤이 한번 그냥 이렇게 세트 문제로 한번 해보자. 한번 우리 정시대반 친구들은 그렇게 해보자라고 한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저기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다른 전체적으로 문제평이 괜찮았었던 거 위주로만 선생님이 이제 고르고 있으니까, 지난 6월 모의 평가에 비해서는 이때 당시 평가로는 난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6보다 조금 더 힘들었다. 6도 만만치 않은 정도였는데 9도 꽤나 어려웠다. 이때 당시. 그래서 수능 문제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필기는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표시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21번부터 주요 문항 위주로 이 문제는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평가와 함께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 첫 번째 이제 21번 문제 이제 함축적 의미 추론이었는데, 이제 밑에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글자 그대로 보면 최고는 좋은 선행의 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항상 채워져 있는 빈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입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먼저 한번 따져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지 잘 모르셨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골드 플레이팅, 이제 골드 플랜팅 같은 단어로 읽으시면 이거 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 완전 산으로 가기 때문에 골드 플레이팅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랜팅으로 착각하며 읽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 골드 플레이팅, 저게 뭔지 모르시더라도, 금도금이란 뜻인데 저게 뭔지 모르시더라도 여기에서 설명이 다 나옵니다. 이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강화하는 거야. 뭐를, 예상된 어떤 결과물들을 그냥 강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덧붙이는 거야. 덧붙인다는 걸 의미해. 뭐를, 특징들을, costly, 비용이 나가는 어떤 특징들을 덧붙이며 not required, 요구되지는 않아. 그리고 that have, 그것이 low added, 그리고 that, 그것이 have a low added value, 어떤 낮은 덧붙여진 가치 같은 것들을 갖게 되지. 어떤 측면에서 the target, 그 타겟이 되는 부분에서. 말이 좀 어려워. 그래서 in other words가 이제 그의 부연 설명을 대체해 줘야 되겠지, 그렇지?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giving more with no justification, no real justification. 그러니까 어떤 정당화 같은 것들 없이, 정당화를 주지 않고서 뭐 이외에는, 이거 이외에는 정당화를 주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만 정당화를 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스킬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화할 수 없어, 이거 이외에는. 다시 말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만이 정당화를 줄 수 있어, 이거거지. 그러니까 결국 골드 플레이팅의 다시 말한 포인트는 결국 이걸 얘기하기 위함이었어, 그렇지? 결국 그 사람의 재능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 외 말고는 어떤 정당화를 부과할 수가 없어.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설명이 들어갑니다. 골드 플레이팅은 특히나 interesting, 흥미로워, 프로젝트 팀 멤버스한테. 왜냐하면 it is typical, 프로젝트의 전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뭘 가진? marked professional component, 이게 뛰어난, 이렇게 표시가 된 전문적인 어떤 항목 같은 것들과 함께 그 프로젝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힘들어? 그럼 인하더워즈가 또 얘기하고 있어. 다시 말해, 프로젝트, 인바브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이 포함된 그 프로젝트, 뭐 입증된 어떤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extensive professional autonomy, 이 연장된 어떤 전문적 자발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그런 프로젝트들에서 이런 어떤 골드 플레이팅이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흥미롭게 일어난다. 결국 뭐라고?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기 재능 뽐내기야. 증명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환경 어떤 환경? 이런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전문가들은 종종 봅니다. 프로젝트를 뭐로서 봐? 기회로서 보는 거야. 뭐 해줄? 검증해줄. 그리고 풍요롭게 해줄. 자신들의 기술 세트를 풍요롭게 해줄. 결국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기 재능 뽐내기다 보니까 이걸 기회로서 보게 된다라는 얘기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유혹이 될 거야. 뭐에 있어서? In all good faith. To engage in gold plating. 이 골드 플레이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신뢰에 있어서의 강력한 유혹이 될 거야. 소위 말해 달성하는 거 말이야. 좀 더 높은 퀄리티의 work, 높은 질의 어떤 일이나 그 다음에 만족감을 주는 그 전문적인 부분에 만족감을 주는. 근데 does not add value. 추가적인 가치는 덧붙이지 못해. 누구? 고객들의 어떤 리퀘스트, 요구사항에는 추가적인 것에 덧붙이지 못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지네들끼리의 전문가들의 재능 뽐내기이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고객에 알맞는 어떤 니즈는 충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동시에 remove, 제거해버려. 가치 있는 자원들을, 그 프로젝트에서 가치 있는 자원들을 제거해버려. 결국은 골드 플레이팅을 함으로써 전문가들끼리 자기 재능 뽐내기 함으로써 그 프로젝트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the saying,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The best, 최고는 the good, the enemy of the good. 그럼 여기서의 최고는 뭐가 되겠어? 전문가들의 어떤 그 뛰어난 속성들이 되겠지. 그렇지? 자기 재능, 탤런트들이 되겠고. 최고로 잘 모인 전문가들이 모였다 한들 그 프로젝트의 어떤 고객의 어떤 요구 조건이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뭐다? 좋지는 않다. 이 얘기인 거죠, 결국. 그치? 그래서 그걸 담고 있는 정답을 찾아주셔라가 사실 21번의 핵심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골드 플레이팅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미 내려져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을까라는 거겠습니다. 1번은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갈등이 되는, 그러니까 이번 9월 모의고사의 전반적인 글의 특징이 이제 추론이나 이런 문제, 대입학이나 추론 문제에서 많이 형성됐던 것 중에 하나가 글의 내용의 전반적인 읽힘은 지금 어렵지 않게 쭉 읽혀져 내려가는데 보기에서의 난도가 조금 더 얘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정답이 아니야 라는 게 어느 정도 명확하냐에 따라서 보기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번 9월 모의 평가의 핵심은 정답과 오답의 그 갭이 크지 않았다는 거야. 거기에 핵심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1번 같은 경우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 팀 구성원 사이에서의 갈등을 조장한다. 갈등 조장한다는 이런 얘기 아니었고요. Raising up work quality. 그러니까 일의 질을 올린다라는 것이 오직 자기 스스로를 오직 입증하기 위해 일의 질을 올리는 것이 is not desirable.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 괜찮지? 그치? 여기에서 핵심이 뭐야? 프로젝트 안에서의 전문가들을 많이 키워낸다라는 것은, 그치? 뛰어난 능력의 전문가들을 키워낸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 자기네들끼리 입증하는 것만을 가진 어떤 일의 퀄리티를 올린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상 얘가 정답이었고 3번이 매력적이었죠. 3번이. 왜? 어떤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프로젝트에 초대한다는 건 배대인데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킨다. 그렇죠? 이것도 방향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 그렇지? 근데 여기서 딱 한 단어 뭐가 틀렸니? 접두사. 오버가 틀렸죠. 오버. 그렇지? 오버가 잘못된 그래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입증된, 과도하게 자질이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초대한다는 건 결국 안 좋은 결과를 이끈다.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 수 없고요. 4번은요, 뭐 어려운 니즈, 욕구, 고객의 욕구, 고객의 욕구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죠, 이 글에서는. 그리고 5번도 acquiring a range of skills for a project,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의 범주를 획득한다는 것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방향성이 조금 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주어로 쓰인 부분 있잖아. 자기 스스로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는 것만으로 일의 질을 올리는 것은 결국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난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 아니었을까. 21번. 여기에서도 이제
핵심이 여기에서 21번은 22번은 그냥 넘어갈 법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대입하기 한번 나왔어요. 나와서 여기서 이 글이 사실상 이 얘기구나라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 하웨버가 한번 더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의 하웨버의 판단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핵심은 이거야. 그러니까 호스트 컬처.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가면 미국이 호스트 컬처죠. 그렇죠? 그 주 문화에서의 어떤 가치와 삶의 양식을 동화시킬 필요성. 거기에 내가 섞여야 되겠지. 그 필요성이 has become growing conflict. 그게 갈등을 일으켜. 한국 문화의 사람이 미국 문화에 가가지고 미국 문화에 동화돼야 되는데 동화되다 보면 내가 갈등이 일어나죠. 내가 못 참으니까. 내 문화의 방식과 안 맞을 때는. 그러니까 멀티컬처럴리스트들이 이런 걸 제안해. 뭐가 있어야만 한다. 뭐가 어떤 부분적인 동화가 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 모델 안에서 미주민들은 계속 유지해줘야 돼. retain. 뭐를? 자신들의 풍습이나 신념, 언어 같은 것들을 계속 유지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동화되는데 성공한 케이스의 모델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유지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니까 유지한다. 하지만 뭐 하는 압박이 있다? 수능하라는 압박이 있다. 근데 그래 니네 미국에 와서 니네 살고 있지만 한국 문화 유지하고 언어도 유지하고 그래 유지하면서 살 하지만 따르라는 압박이 있다. 그 압박이 뭐 하기보다는 이 문화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따르라는 압박이 정체성 같은 것들을 이런 갈등에서 따르라는 압박이 있으며 그리고 이 갈등이 더 크게 결정되어져. 뭐에 의해서? 이 커뮤니티 to which one migrates 그 이주한 사람의 그 공동체에 의해서 좀 더 커지게 결정이 되게 된다. 갈등 어차피 조장된다. 따르게 되면서. 그래서 계속 또 따르란 얘기로 쭉 얘기 나오다가 여기 나왔죠. 유색인종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색인종은 not white를 얘기하는 거죠. 백인이 아닌. 안 되겠네. 이 어깨가 안 올라가니까 다시 낮춰. 하지만 유색인종들이 계속해서 struggle for 싸우고 있어. acceptance 이 수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이 is recognized 인지하는 거야. 어려운 게 뭐냐? 인정하는 거라고. 다른 문화들도 생각하고 행동한다.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that they have the right 그들도 권리가 있지 to do so 그렇게 해야 될 권리가 있고 아마도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이주민들도 will know 이런 걸 더 이상 설인정 among us 우리 사이에서 이제 낯선 사람 이들이 아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따르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갈등이 있을 터이니 그 갈등에 대해서 이민자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하웨버부터 따라야 될 압박이 있다. 하지만 유색인종도 우리랑 다 똑같다. 그러니까 다 같이 살아야 될 머지않아 그런 이주자들도 낯선이가 되지 않을 그럴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글로서 그걸 그대로 쓴 게 요거였습니다. 그렇죠? 공동체적 인식이 필요하다. 다 같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는 사실 이 두 번째 however부터가 주제문이었기 때문에 이 however를 두 번 꺾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패턴의 글들에서 사실 10중 8구 주제 문제의 대입학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있어야 될 거야. 여기 첫 번째 등장한 이 however에서 나 하지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고 나서 그걸 끝까지 이제 끌고 내려가 줘야 되거든. 원래 그래 패턴상.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처럼 두 번째 however를 보면서 대입학을 놓치게 될 것의 위험성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내가 however에 읽었었던 그 주제문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지까지 검산을 해보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수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읽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진짜 그 수능해야 된다는 얘기로 끝내야 되는 건지 그 얘기로서 이제 검산까지 해보신다면 이런 문제에서 이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좀 덜 줄어들겠죠. 그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 23번 역시 가보도록 할게요. 23번도 이제 23번이 쌤이랑 같이 했던 문제 중 하나였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이것도 이제 주제 문제는 쌤이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진짜 어려웠던 보기가 하나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주요 목적은 Commercial Music Radio Broadcasting, 그러니까 라디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음악의 라디오 광고 방송, 상업적 라디오 광고 방송의 주요 목적은 전달하는 거야. 청중들에게 그 광고주들, 청중들을 광고주들의 그룹, 스폰서들의 그룹한테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업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청중들, 그 광고주들에게 청중들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그래서 청중들이 must be as large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아야 돼. 핵심은 뭐야? 그래서 광고주들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 일단 오디언스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any other character, 그 어떤 다른 특징들보다도, 뭐 가로 열고 닫고 제끼고 이런 그 어떤 것보다도 quantity of the audience, 그러니까 청중의 양 자체가 합산된 뭐로서, 이 전체 질량으로서 합산된 이 청중의 양이 most significant metric, 가장 큰 중요한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는 걸 거야. 뭐에? 방송하는 사람들, 뭘 추구하는? make music radio, 그렇지? 음악 라디오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이 방송국 놈들에게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겠지. 많아야 돼 일단. for profitable ends, 그렇지? 최소한 이제 이익이 되는 목적을 위해. 따라서 이제 핵심이죠. 결론 짓습니다. 이제 이런 베이스를 깔다 보니까 방송국 놈들은 뭐 하려고 시도해? 그들의 청중의 크기를 키우려고 시도한다 이거야. 그렇지? 이게 청중이 키워야 된다가 핵심이야. 왜? 결과론적으로 이게 나중에는 누구한테 가니까? 광고주들한테 가니까 키워야 된다 이거야. 뭐 함으로써? by playing music. 음악을 트는데 어떤 음악을 틀어? 인기 있는 음악을 틀어야 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렇지? 적어도 음악 말이야. 어떤 음악? can be relied upon. 의존되어질 수 있는. 뭐? not to cause the audience to switch off their radio. 그치? 라디오를 끄지 않도록. 끄도록 하지 않는, 그리고 change the station, 방송국을 바꾸지 않도록 이렇게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존할 수 있는 음악 같은 걸 틀어야 돼. 그치? 라디오 요즘 사람들 잘 안 듣겠지만 뭐 라디오 듣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음악 나오면 그냥 채널 돌려버리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인원을 키워야 돼. 키워야 되는데 이 키워야 되는 목적이 저 주주들한테 가야 되니까, 광고주들한테. 그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기 있는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듣지. 이게 핵심이죠. 이 핵심을 꽉 잡으셨다면 정답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사실. 그치? 이게 주제였으니까 사실상. 좀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오디언스의 보유는 핵심적 밸류다. 이게 핵심이. 그러니까 오디언스의 보유가 핵심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러니까 많아야 돼.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키밸류와 더 키밸류가 핵심이 그거죠. 그러니까 오디언스의 어떤 보유 자체가 하나의 핵심 가치인 거지. 그게 어떤 절대적 핵심 가치는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for many music programmers, 많은 음악 프로그래머들에게, 그리고 오디오 스테이션의 관리들에게 있어서 오디언스 보유가 확실히 핵심이다. 따라서 high degree of risky aversion,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높은 정도가 종종 뭐를 표시하게 돼? 성공적인 라디오 음악 프로그래머를 표시하게 되고, 플레이리스트들도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제 부가적 설명이었고요. 어찌됐든 요걸 베이스로 해서 보셨을 때 아까 정답과 오답의 어떤 그 갭차가 굉장히 좁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그런 내용이었는데, 보면 피처스, 음악 플레이리스트들의 특징 어떻다? 제한적이다. 그 제한적인 게 뭐다? 많은 오디언스 보유를 위해 인기 있는 것만 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Pictures of Music Playlist Appealing to International Audience. International Audience 아니죠, 그렇죠? 누구한테 호소하려는 거야? 광고주들한테 호소하려는 거지. 그것도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빠진 내용은 뭡니까? 오디언스 보유가 빠졌죠,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이죠. 영향력, 광고주들의 영향력, 이거 애들 되게 많이 오답률 되게 높았다는 보기였어. 그러니까 광고주의 영향력이 아니지. 라디오 오디언스의 어떤 음악적 선호도에 있어서 광고주의 영향력이 아니지, 그치? 이거는 방송국 놈들이 어쩔 수 없이 광고주들한테 노출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인기 있는 음악을 틀게 되더라. 그러면 이게 애들은 한 발짝 더 가는 거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광고주가 짱이네. 그러니까 광고주를 위해서 음악을 트는 거니까 광고주의 영향력이 끼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굉장히 위험한 말상이지, 그치? 여기에서 광고주들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광고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청중들을 보유하기 위해
인기 있는 음악을 튼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어려움이다. increasing. 이 얘기는 맞죠? 청중을 크기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키우는 것이다. 근데 뭐가 아니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지, 그렇지? 그 다음에 필요성, satisfying listeners' diverse needs.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청중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야 될 필요성 아니죠. 인구학보가 틀렸습니다. Outcome of music radio business attempts to attract large audience. 이거죠, 그렇죠? 뭐야? 많은 청중들을 이끌려는 시도로 음악 라디오 산업에서의 결과물들. 그게 뭐다? 인기 있는 음악을 트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될 수 있겠죠. 23번이었습니다. 괜찮은 문제였고요. 24번도 24번이야말로 쌤이랑 같이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24번에 뭐 선생님이랑 전반적으로 봤으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도 그겁니다. 웹 이전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웹 이전 시대는 이랬다. 그러니까 뉴스페이퍼 아카이브가 있어서 저장 보관소가 있어서 그게 이제 먼지나는 영역이어서 전문가들하고 저널리즘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먼지나는 부분이었는데, 저널리즘은 오늘날 정의상 현재를 얘기한다. 저널리즘은. 그래서 일반적인 접근, 아카이브의 그 저장소 접근이 크게 연장되었어. 쉘프 라이프 오브 저널리즘. 저널리즘의 유효기간이 더 연장되게 된 거지. 뭐와 함께? 더 오래된 이야기들. Now, 지금은 언급되어지는 to provide the context for more current ones. 좀 더 현재적인 것이라는 어떤 맥락을 제공해 준다고 언급되어지는 그런 오래된 이야기들과 함께 저널리즘의 셰프 라이프가 연장되었다. 그러니까 웹 이전 시대에는 쾌쾌묵은 종이 뒤지고 있다가 웹이 발상하게 되면서 현재적 접근으로 갈 수가 있다. 옛날 기록들도 현재의 접근이 다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with regard to how meaning, 어떤 의미가 with regard to how meaning, 어떻게 그 의미가 made up, 구성되어 있는지, 복잡한 어떤 그 문제들을 구성하고 있는지 적인 측면과 함께 encountered in the news, 그 뉴스 안에서 마주쳐진 그 복잡한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측면과 함께 이러한 어떤 departure, 출발은 can be understood, 이해되어질 수 있어. 용이성. 온라인 뉴스의 어떤 소비자들에 의해서 그런 용이성에 대해서 잘 이해될 수 있어.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잘 접근할 수가 있어. 뭐 하기 위해? 그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뉴스의 맥락에 대한 이해 was not apparent in even possible for print consumer. 여기서 프린트 컨슈머들에게 가능했었던. 그러니까 여기서 프린트 컨슈머는 누가 되겠는 거야? 아까 종이 소비자니까 이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전문가적 리서치나 이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카이브 사용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종이에 있었던. 그렇지? 이런 사용자들에게 심지어 가능한 그리고 명백한 것이 아니었던 그런 뉴스의 맥락의 이슈의 이해를 종사할 수 있어. 누가? 온라인 저기들이, 컨슈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온라인 컨슈머와 프린트 컨슈머가 서로 대조된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온라인 뉴스의 어떤 하나의 등장하는 특징이 결정되는 부분적으로 by depth of readily accessible online archive. 온라인상 저장소에 접근이 용이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깊이, 부분적으로 깊이에 의해서 결정된 이 자질이 뭐야? seem to, 여기 본동사죠? seem to be the possibility of the understanding news story. 그 뉴스 스토리를 이해할 가능성이 더 있는 것처럼 보여. 자, 그래서 as the manifest outcomes of large economic, social, cultural issue, 이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첫째적으로 되어야 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게 사실 정답 아니야? 요거. 온라인 뉴스 아카이브가 이제 오래된 캐캐묵은 종이를 사실상 이겨낼 수 있다는데 뭐가 틀렸어? 최신 정보와 함께가 틀렸죠. 최신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첫 번째 아카이브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과거 저장 기록소에 접근이 현재 온라인상으로 용이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최신 맥락이 틀렸죠. 그리고 외부를 기반으로 한 저널리즘이 이거죠.
더 lasting longer, 더 오래 지속이 되고, 그치? 더 넓어지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고. 3번은 어떻게 미디어 저널리스트들이 그 감춰진 뉴스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드러내는지.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 접근이 용이해졌다. 온라인상을 통해서. 이게 핵심이 돼야죠. Let's begin journey. 여정을 한번 떠나보자. 과거로의. 에이, 뭔 소리야. 프린티드 되어 있는. 아니, 온라인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온라인 저널리즘이 웹, 온라인 이런 단어가 핵심어로서 주제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저널리즘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 시스템이 과거의 기록 저장소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글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어법 문제 뭐 접근을 정답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정답만. 3번이 정답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왼절이 여기 형성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그렇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문장이 끝나는 지점이 여기여서 주절의 시작이 사실 3번부터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realizing that 하고 나서 대절의 주어 동사가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고 그 다음 본동사가 나와줘야지 얘가 동명사 주어로 쓰여야 될 텐데 가장 또 흔한 문제였죠.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왼절이 끝나고 나서 realize의 명령문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깨달으세요. 네가 heart breaking on your breath quickening. 너의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이게 심장 박동수가 이제 heart beating이 느껴지게 된다면 심장이 박동하는 거 느껴지게 되면 깨달으세요. 데디아를. 네 몸이 뭐하고 있다? give you, 너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명령문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어떻다? 뭐 동사하다 하고 본동사가 나와준다면 3번도 충분히 문장이 될 수 있을 텐데 realizing의 ing가 됨으로써 동명사 주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다. 뭐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0번. 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뭐 모든 어휘 추론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면서 가도록 할게. 자, 왜 장소라는 가치가 중요한 걸까요? 그래서 place라는 말의 가치, valuable place의 핵심 어조를 두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장소라는 가치가 중요한 것인지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700년대 어떤 직무 생산 여기까지 was a hand processing 수작업으로 미안. 자, 1700년이 돼서야 이때까지 이 직물 생산은 다 뭐로 했다? 손으로 처리했다. 뭘 사용하면서 이 fiber available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 region.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죠? 결국 1700년대까지는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 사용 가능한 직모를 사용하면서 어디네 특정 지역에만 있었던 거야. 그 자재가. 그치?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중요했다. 이 위치의 가치가 중요했다. 예를 들면 뭐 커튼 울, 실크, 플렉스 같은 것들은 그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위치의 가치가 중요했다. 이어집니다. 그렇죠? 특정 지역이니까 맞죠. 지역들 사이에서 계속 지역 얘기하고 있어. 지역들 사이에서의 교류가 증가시켜서 뭐를 이러한 어떤 섬유의 어떤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을 더 증대시켰고 더 연관시켰죠. 직모들을 뭐로 그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직모 같은 것들과 더 연관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연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적 교류가 더 그 이용 가능성, 지역적 교류.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죽으면서 사용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 얘기니까 결국.
그래서 첫 번째 산업혁명과 그에 이어지는 기술적 진보가 어떤 생산된 섬유 속에서의 기술적 진보가 덧붙였대. 그 사실에. 사실에 덧붙였다는 건 섬유나 이 직물이 더 이상 플레이스 바운드, 이 더 이상 장소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가 이루어지면서 산업혁명과 그래 이어지는 기술적 진보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앞에 이렇게 지역에 국한적이어서 트레이드를 해야 됐었던 그런 것들에 그런 그 장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에 추가적인 덧붙임이 누가 기술적 발달과 저 산업혁명이 더 키워줬다라는 의미가 되셔야 되겠죠. 여기서 애드는 그치? 이 섬유가 더 이상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의 사실에 더 추가적인 부분을 키워줬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역시 글의 맥락상 3번도 괜찮습니다. 패션 회사들이 만들었어. 그리고 소비자들이 얻어냈지. 그 직물들을. 그리고 제품들을. 어디에서 만들어진? 직무로부터 만들어진. 근데 with no or reconnection with where to where. 이제는 더 이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치? no longer place bound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뭐야?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연결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이 그 작물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옷 같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그 제품이 by whom, 누구에 의해서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져,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옷을 받아낼 수 있다 이거야. This counter, 이것은, 자, 이것이 뭔데?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고? 장소를 기반으로 한 옷을, 작물을 얻더라도 그 작물로 만들어진 프로덕트, 제품을 얻더라도 이제 더 이상 장소의 베이스를 두지 않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장소의 베이스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counter, 반박하는 거야. 뭘 반박하는 거야? disconnect, 단절을 반박하는 거야. 잠깐만, 단절을 반박한다는 것은 연결을 얘기하는 거잖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뭐야? 이제는 아무런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그 제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연결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의 그 작물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을 획득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이 앞의 내용이 단절인데, 단절이 반박해 단절을, 말이 이상해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단절이 반박한다가 아니라 단절이 야기시킨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 cause, 결국 단절되었다라는 것이 뭘 야기시켜? 소비자들 사이에, 소비자와 그 제품 사이에서의 단절을 반박한다가 아니라 야기시킨다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것이 저렇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른 채 오는 것이 결국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뭐가 생겨야지? 단절이 생기는 거야. 어떤 측면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on the daily basis, 매일과 같이 사용하는, 오늘 입은 이 내 옷이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왔는지 모르는 거야. 이제는. 예전에는 그게 되게 중요했는데,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치? 산업혁명과 기술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도 이제 따라서 renewing a value on place, 장소에 대한 이렇게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 즉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reconnect, 다시 재연결시켰어. 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with people, 사람과 어떤 지질학과 문화, 특정 어떤 위치의 어떤 문화의 어떤 소비자들과 회사를 다시 재연결해 주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재설정이 다시 연결시켜 주었다. 위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해를 도왔다라는 얘기. 그리고 여기 어디 있어? 연관된 어떤 disregard for the human and the nature resources necessary product creation. 그렇죠. 이런 단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니 회사와 소비자들의 어떤 연결이 다시 재설정되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쉬운 부분은 4번이었네요. 그렇죠? 단절로서 잘 읽어주실 수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던 문장이었습니다. 31번. 31번은 이제 쉽게 풀면 한도 끝도 없이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사실. 정답의 근거.
얘 왜, 어,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사실 정답의 빈칸의 근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 with all these changes 앞서 뭔가 변화가 있었나 봐. 그 변화와 함께 뭐가 왔다? 레저의 빈칸이 왔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레저의 위에 모든 변화들과 함께 레저의 빈칸이 왔다. 위에 보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빗댈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제적 성장이 이제 건물의 붐을 일으켰고 방대한 어떤 이동이 일어났고 어떤 중앙 도시로부터 어디로 외교 지역, 외곽 지역으로. 그래서 그 외곽 지역이 far more dependent, 크게 의존했지. 뭐에 자동차에 의존을 했고 자동차에 의존했다는 건 뭐의 변화를 얘기해? Shift from primary dependence on public transportation. 이제 저거 뭐야? 한국말 잘 몰라요. 버스, 대중교통. 왜 이 단어가 안 떠올라? 이거 읽으면 되잖아. 대중교통의 의존성을 얘기했고, 또 private car, 대중교통의 의존성에서 개인적인 자동차, 이제 교회적으로 나가니까, 그지? 의존하게 되었고, 곧 이것이 이끌었다. 뭐를? construction better highway, 더 나은 어떤 고속도로나 freeway, 도로 같은 것들. 그리고 뭐의 감소? 감소, 그리고 even loss, public transportation, 이제 대중교통의 감소나 심지어 상실이 이어지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차의 의존도 형태가 달라지게 되었다.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변화는 어떤 변화가 되겠어? 그래서 대중교통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개인 자동차에 프라이베이트 카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변화와 함께 레저의 빈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으로 잡아야 될 거에 소유 개념 자체가 레저야, 레저. 그러니까 레저의 어떤 특성이 오게 되었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 그래서 정답의 근거는 당연히 어디에 있었겠어? 아래에 있었겠죠, 그렇죠? 이게 또 핵심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갖게 되면서 with more spaces inside, 이제 더 많은 공간이 안쪽에 들어가게 되었고, 좋아하는 어떤 뜰이 이제 바깥에 이게 마당이 바깥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레크레이션, 오락이나 레저의 시간이 점차적으로 뭐에 중점화가 되었어? around the home. 이게 핵심이야.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속성이 뭐라고? 레저의 뭐냐? 레저. 여가 활동에 뭐가 바뀌었냐? 뭐가 오게 되었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레저나 오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집이 좋아지게 되면서 집에 들어갈 게 더 많고 막 앞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점화가 된 게 뭐야? 집이야, 집. 집에서만 있었다. 엠모스트 기껏 해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웃집 놀러 가는 거 정도. 그러니까 거길 벗어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단절돼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변화랑 같이 보시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이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 이런 변화와 함께야.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그 변화와 함께 레저 형태의 빈칸이 오게 되었다라는 인과관계를 이제 보시다 보니까 얘를 여기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밖에 나돌아치던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이거 뭔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1번 다운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쇠퇴, 하락 이런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류들이 또 꽤 많이 나왔어. 어쨌든 기껏해야 이웃집이고 하나의 주요 활동, 집을 기반으로 한 레저 활동의 활동 중에 하나가 뭐야? TV 보기야.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 트롤리 티에터, 영화 보러 가지 않아. 어디? 영화 보러 이제 영화관에 가지 않아. 유사한 어떤 오락물들이 이제 사용 가능하거든. 공짜로. 그렇지?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텔레비전으로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레저의 형태 뭐가 있다? 집이야, 집. 레저의 집의 형태가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집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데 이게 밖에 나돌아치던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 여가가 쇠퇴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건 더 간 거고. 유니포머티도 유니포머티는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들은 여기까지 가지 않겠어? 이제 사람들이 밖에 안 가고 다 집에만 있어. 다 집에만 있어. 그러니까 다 똑같아. 이걸 좀 회기라. 막 이질하는 이건 아니지. 이건 좀 더 너무 같다. 그렇지? 개오바다 이거. 레스토레이션 아니고요. 근데 이거. 프라이베티제이션. 그러니까 개인화가 되었다. 그렇지? 이게 핵심이었어. 그러니까 집이 핵심이야, 집이.
거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될 부분이었고요. 커스터마이제이션도 말 그대로 그 사람 개인에게 맞췄다. 이것도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오답을 추론하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이 부분도 부족했었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자기 스스로에게 맞추는 거 역시 아니었습니다. 개인화가 정답이죠. 그래서 풍습화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5번은. 그치? 그래서 31번은 읽히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보기가 상상력을 펼치자면 한도 끝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빈칸 추론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빈칸 추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뭐야? 자체 해결. 그치? 그 자체 해결 포인트를 좀 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32번까지만 보고 좀 쉬도록 합시다. 32번은 쉬웠죠, 사실. 그치? 32번은 요 평가원이 가장 좋아하는 빈칸 앞에 부정어 붙이기, 어휘 추론의 밑줄 단어 앞에 부정어 붙이기. 그치?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성과는 반대적 속성이 정답이 되어셔야 한다. 요거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태그는 빈칸합니다. 빈칸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태그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그 뭐야? 뭐 SNS에서 무슨 포스팅, 뭔가를 올릴 때 이 친구 관련된 친구한테 태그하지? 야, 너도 봐 이거 하고 태그한다. 그 개념인데 어쨌든 띠를 붙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공유해 사진과 비디오를 어디에? 인터넷상에. 그래서 이 finding what you want, 그 어려운 건 뭐냐면 네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어려워. 그래서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원해 찾기를 using word 단어를 사용하면서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뭐 어떤 스케치 예시라기보다는. 그래서 because of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떤 사진들이 don't come with words attached 붙어진 어떤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뭐 하는 게 시도하고 만드는 게 태깅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진만 가지고는 이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샵이나 태그를 붙여가지고 야, 너 이거 봐, 너도 봐, 우리 이거 재밌었잖아 이렇게 공유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뭐 샵 뭐 그런 거 있잖아. 요즘 SNS는 그런 거 붙여야지, 그치? 막 그 인스타용 운동하는 나처럼 인스타용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야 돼, 그치? 뭐 어쨌든 그런 태깅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계속 하는 게 당연하죠. 왜? 태그가 이제 이미지 relevant word, 그에 연관한 단어를 가진 이미지를 태그하는 그 태깅 시스템이 필요해 이거죠. 그래서 거기 기저하고 있는 체계 자체가 이제 straightforward, 굉장히 단순해. 즉 우리가 이미지의 분류를 해주는 거야. 사물의 그 물건의 감지 방식을 그리고 태그 이미지를 태그하는 거야. 뭐와 함께? 단어와 함께. 그래서 하지만 태그는 이건 못해. 그럼 태그의 유용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 우리가 그 이미지만은 보고 알 수 없으니까 태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가 이제 빈칸 앞에 내용이었고, 이 태그는 근데 빈칸하지는 못해. 그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밑에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거든. 왜? 이거 못해. 왜? 그게 중요해.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뭐야? 태그는 don't capture this, 이걸 잡아내지 못해. 그럼 뭐야? 태그가 못하는 건 뭐야? 누가 뭘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 답 찾기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예시도 너무 좋았지. 예시도 뭐야? Tagging a picture a cat in the street with the object category. 그쵸? 이런 길에 있는 고양이의 사진을 태깅하면서 뭐 사물의 카테고리를 잡아두고 뭐 고양이, 길거리, 쓰레기통, 뭐 PC본, 생선뼈 이런 것들이 leave out information. The cat leave out information. 정보는 빼놓은 거지. 이게 다 뭐야? 트래시 빈, 스트리트 캣, 이게 태그잖아. 이 태그에서는 어떤 정보가 빠져 있어? 그 고양이가 pulling the PC본, 생선뼈를 어디서부터? 열린 쓰레기통에서 길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생선뼈를 가져갔다. 이 정보는 빠져 있는 거지. 이건 못 한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뭘 했는지지 이게. 그지? 이 문장이 어디서 누가 뭘 했는지. 이게 빠져 있게 된다 이거야. 그럼 결국 태그가 못 하는 건 뭐야? 어디서 누가 뭘 했는지. 그렇지? 어디서는 뺄게. 누가 뭘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정답 뭐다? 누가 뭘 했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다. 그지? who와 what.
그리고 딱 봤는데 who도 없고 what도 없어. 그지? 그래서 32번의 난도가 이제. 그러니까 32번은 막 글이 막 술술 읽혔을 건데, 아, 저걸 그러면 누가 뭘 했는지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서 써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시게 되면 set up was that allow user identify the individual object.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사물을 식별하도록 허락해주는 그 단어의 set. 아니 누가 뭘 했는지와는 거리가 멀지,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뭘 했는지 이건 태그가 잘하는 거지. 식별하게 해주는 거니까. 아니고요. 포괄적인 묘사, 뭐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묘사. in an image. 한 이미지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묘사. 정답 2번. 그지? 누가 뭘 했는지. What is happening의 핵심이죠. 그지? 그리고 신뢰할 만한 어떤 소스, 카테고라이징 인포메이션, 정보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신뢰 가능한 그런 자원, 원천 같은 것들. 그 사진 속의 그런 원천 같은 것들은 못한다. 아니, 이걸 잘한다고. 4번. 주요 어떤 수단들, 이 organizing a sequential order of words. 이 단어에 순차적인 어떤 순서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수단들. 단어 수단. 이걸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건 어법적인 얘기죠. 단어의 어떤 이어지는 순서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수단들. 이건 할 수 없다. 아니, 단어를 배열하는 역할을 못한다가 아니잖아. 어디서 누가 뭘 했는지. 유용한 필터 역할을 한다. 필터 역할 아니죠. 그렇죠? 누가 뭘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이 동일한 이미지는 못하고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에 대한 유용한 필터 역할은 못한다. 사진 필터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누가 뭘 했는지. 그치? What is happening?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2번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33번부터 또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33번) 봅시다. 선생님은 이제 다음 주가 수능이잖아. 다음 주에 학교 응원하니? 아침에? 양명고 그런 거 없어? 응? 평촌은? 작년에 니네 저기 없대. 전날하는 거지 니네. 요즘은 전날하는 추세인가? 그래? 당일날 아침에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 선생님이 지금 아들 데리고 올해 가면 한 3년째 수능날 아침에 가서 구경시켜주는데 평촌고는 볼 게 없더라. 그냥 그 차 줄 세워놓고 그냥 애 내려주고 가고 뭐 그게 달아서 제일 뭐 몇 군데 가보진 못했지만 부흥고 가봤었는데 작년에 보기 좋더라. 거기 그 이제 자전거 타고 안양천 한번 쭉 돌고 부흥고로 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육교가 하나 있어. 그 부흥고 정문 옆에 그 다른 블럭으로 넘어가는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 밑에 걸터 앉을 때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전거 세워놓고 아들이랑 앉아놓고 한 3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친구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 보게 시켜. 쟤네들 수능 보러 가는 거야. 미성년자 때, 그러니까 학생 때 제일 큰 시험 아니야, 그치? 국가에서 치르는 첫 국가고시를 보는 적인데, 아무튼 그거 보면서 6학년 때 좀 충격을 살짝 받았나? 충격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뭔가 새로운 어떤 충격을 받았나 봐. 그래서 그게 괜찮았는지 갑자기 얘가 중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올해 중학교 들어가서는 내가 먼저 가자고도 안 했는데 아빠 다음 주 수능이지?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갈 거지? 가자. 그랬더니 얘가 그럼 친구 2명 데리고 와도 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근데 왜냐면 난 이게 아들과의 단둘이 데이트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방해받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들도 데려가고 싶다니까 그래도 혹시 안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야 그러면 부모님 허락 받아야 된다고 해. 그리고 전화번호 아빠한테 아빠 거든 엄마 거든 친구 전화번호 친구 엄마 아빠 전화번호 중에 하나 아빠한테 보내라 그래. 그랬지. 그러면 어려워서 안 할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2개 다 가져왔더라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그 새벽 6시 반쯤에 나가서 자전거 타고 저쪽 끝에 그 CU 있어요. CU. 그 안양천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안양초등학교 건너편에 거기까지 가거든. CU 가서 거기서 삼각김밥이랑 애들 또 그런 거 먹는 거 좋아하잖아. 삼각김밥이랑 컵라면 같이 아침으로 딱 때우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부은 거 딱 들려서 집으로 오고 하는 건데 부은 거 거기 앞에서 엄마랑 딸이 서로 울고 있는 모습을 작년에 본 거야. 그래서 저 누나는 왜 울어? 딱 그러는 거야. 야, 그동안 너 내년부터 중학교 들어가는데 중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오늘 하루로서 결정이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막 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그걸 그냥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좋은 충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공부를 막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아빠 된 마음으로서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얘가 이 공부의 필요성은 좀 알아야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건데 또 이게 동네 엄마들 귀에 들어갔거든. 매년 정규 아빠는 정규 아빠는 우리 아버지지. 이현이네 아빠는 매년 자기 아들이랑 자전거 타고 수능장에 가서 수능날 아침에 아침 운동하고 뭐 그런 거 한다 했더니 막 그게 막 그럼 우리 아들도 데려가 달라 막 저기가 되게 많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럼 또 이제 화살이 어디로 돌아가냐? 그들의 아빠로 돌아가죠. 아휴, 이현이네 아빠는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빌런이 돼 버려. 아빠들 사이에서. 근데 나는 쉬는 날이 없잖아. 쉬는 날 주말에 쉬지를 못하니까 아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그런 때밖에 없어 사실. 그런 추억 하나하나 모아서 아빠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지.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마지막이잖아. 너네들 선배들이 수험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해잖아. 안 그래? 내년에 이제 니네가 들어가는 거니까. 난 개인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뭐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다 해 이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한번 뭐 먼데 갈 필요 없이 자기 동네 근처 고등학교 뭐 한 100m, 200m 안에는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 잠깐 가서 뭐 오래도 있지 말고 8시까지 입실인가 그럴 거니까 한 7시 한 반이나 40분 전 가서 한 2, 30분 보다 오시면 그 분위기가 좀 내가 내년엔 내 차례구나 하면서 보시면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 TV에서 보던 그냥 뉴스에서 보던 그 수험생들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냥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뭔가 느끼시는 게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내년에 공부해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수능날 한번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나저나 어떻게 해야 돼? 너미 집 아들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나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아침밥 먹여보내야 되나? 그거 보고 쉬는 날이니까 뭐 24시간 국밥집 이런 데 가서 그냥 밥 한 그릇 먹이고 보내야 되나? 그렇지 뭐. 재밌어요. 자, 33번입니다. 빈칸추론. 역시 빈칸 아래쪽에 있는데 요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쓴 글의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의 통찰력. 그의 통찰력이라는 건 이 맨델이라는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시를 그래서 잘 읽어보셨어야 돼. 이 전체적인 글의 주제와
그 주제가 접목되고 있는 예시, 이 제너럴 스페시픽 구조죠. 그러니까 일반화에서 구체화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통찰력이 어떻게 접근이 될 수 있는지 또 요 세 문장이 또 아주 핵심 역할을 또 하거든요. 같이 한번 빨리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발명이나 발견은 is too far ahead its time. 그 당시의 시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발명과 발견은 is worthless. 가치가 없어, 가치가. No one can follow.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 그지? 그 기술, 그거 알아? 핸드폰도 그 폴더 나오기 전에 이게 화면이 접히는 거 있잖아. 그건 이미 옛날부터 나와 있었던 거야.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쬐끔씩 보여주다가 한 번에 이제 바뀔 때 돼서 한 번에 이제 지플립 같은 거 이렇게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핸드폰도 지금 엄청난 기술 발달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건데 조금씩 보여주는 거야. 이게 한 번에 많이 가면 이게 보여줄 게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 있으면 가치가 없는 거야. 아무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상적으로는 이노베이션이 뭐야? 인벤션 디스커버리. 이노베이션이 열어야 돼. 오직 next step, 다음 단계만 열어줘야 돼. from 어디서부터? 이미 알려져 있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초대해야 돼. 문화 쪽으로 move forward one hop. 한 발자국만 보여줘야 돼. 이 말인 거야, 결국.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멀은 걸 보여주지 말고 한 발짝만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글의 주제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건 결국 다음 단계, 지금 알려진 것에서 다음 단계만 보여주며 한 발자국만, 그 문화 내에서 한 발자국만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다음 문장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도하게 미래지향적이거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며 그 다음에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발명품 이런 것들은 미래지향적 발명품들은 실패할 거야 처음에는. 그지? 왜겠어? 뭐 빈칸 때문이겠죠. 하지만 성공하겠지 나중에는. 근데 성공 조건이 뭐야? The ecology of supporting idea catch up.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생각,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생각의 생태계가 catch-us. 그것을 따라잡았을 때 그때는 성공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도 내놓았을 때 뭔 개소리야. 왜?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과학자들이 없었던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세상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머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천재라는 소리를 그때서야 들은 거지. 그지?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래서 그 예시가 그대로 맨델의 예시로 접목이 되죠. 특정 인물이 나왔다라는 건 내가 이미 일반화를 끝냈다는 얘기고 그것을 좀 더 스페시픽, 구체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맨델의 1865년 이론 자체가 were correct, 옳았어. 하지만 무시되어졌어. 35년 동안 무시되어진 거야. 이론을 제출했는데 무시가 됐어. 그의 어떤 날카로운 통찰력 자체가 were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들이. 뭐를? The problems biologists had at the time. 당시에 생명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또는 did his explanation, 그의 설명도 수행하지 못했어. 뭐를? 그 메커니즘, 그 알려진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의 디스커버리스는 뭘 out of reach, 도달하지 못했지. 심지어 for early adopters, 최근 그것을 채택한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거야.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decades later,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사이언스들이 faced, 직면하게 된 거지. 질봤다고 질문에 맨델의 발견이 크대였어. 답할 수 있는 질문에 직면을 하게 돼. 이제는 뭐 하겠어. 이제 예전엔 못했으니까 지금은 그의 통찰력이 어떻다? 따라잡을 수 있다. 그치? 이해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다음 문장. Within a few years, 몇 년 내에, 서로 간에 몇 년 뒤에 세 명의 과학자들이 서로 간에 독자적으로 rediscover, 재발견한 거야. 뭐를? 맨델의 잊혀진 업적을. 이 업적의 과정이 had been there. 그곳에 있었어. 그곳에 있었다는 건 뭐야? 세 명의 과학자들이 다시 재발견했을 때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럼 그의 통찰력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얘기 들어가면 돼. 이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들어가면 돼. 이해가 가능하다. 그럼 그것을 뒷받침, 자,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1번 보기 같은 거, 이런 거 해석 잘못하면 산으로 가는 거야. 1번 같은 거.
그의 통찰력이 현대 문제점을 따라잡았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이 글의 핵심은 뭐야?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 빈칸 추론은 항상 뭐야? 자체 해결.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얘기한 그의 통찰력의 성공을 어떻게 표현했냐가 중요한 거야. 지문 속에서 너무 퓨처리스틱한, 너무 미래지향적인 어떤 것에 대한 실패, 다시 너무 미래지향적이거나 관습적이지 못한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 서포팅 아이디어가 뒷받침돼 줘야 돼.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그가 그 이론이 따라잡을 수 없다는 얘기는 딱 한 번 나오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 아닌데. 뭐 어떨 때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있어? 이미 알려진 것에서 다음 단계 혹은 그 문화의 한 번의 호프 앞으로 움직이는 거. 그 정도만 따라잡을 수 있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현대 문제를 얘가 따라잡는 게 아니지. 그치? 얘의 통찰력이 너무 미래지향적이었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뭘로 표현해야 돼? 이제는 그의 통찰력이 어떻게 된다? 한 발자국 앞에 있다. 그 얘기가 나와줘야지. 그치? 이 글에서 같은 얘기를 해주려면. 그러니까 현대 문제를 얘가 따라잡은 게 아니지. 얘가 얘를 따라잡았다. 얘가 나와줘야 되니까 해석 잘못되면 1번도 산으로 갑니다. Raise even more question. 훨씬 더 많은 질문들이 나온다. 아니죠. Address part of past and current. 과거와 현재의 어떤 주제가 똑같아지게 된다. 이 얼라이크 때문에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니 같아진다가 아니라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건 왜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그 맨델이 주장했던 이론에 우리가 한 발짝 뒤에 있는 거야. 그럼 걔 통찰력은 뭐야? 우리보다 한 발짝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얘기로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only one step away. 한 단계 멀리 있어요, 이제는. 그지? 그게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5번도 얘가 정답이 돼요. gain acceptance of public. 이제 대중의 수용을 얻게 되었어. 그지? 이 말도 돼. 근데 뭐가 틀렸어? re가 틀렸어, re가. 그치? 다시 잡았다는 얘기는 얘가 한번 얻어야 돼. 그리고 그걸 잃어야 돼. 이제는 다시 얻었어요. 이게 돼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regain이 되려면 한 번의 손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손실마저도 없었죠.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무시되어졌으니까. 그치? 그 부분이기 때문에 5번이 또 오답률도 되게 높았었고요. 그래서 직접적 표현으로 나온 것도 물론 정답이 매칭이 된다면 물론 직접적 표현도 정답이 물론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글에서 그 이론의 이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자, 34번 글은 어떤 패턴의 글이었어요? 이런 패턴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결국 이거 있잖아. 이런 패턴의 글 있잖아. A는 B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 글을 B로 다 채워. 그 다음에 마지막 빈칸을 그래서 A는 빈칸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A는 B랑 유사하니까 B의 길을 읽었으면 B의 특징을 A에 넣으면 돼. 그렇지? 혹은 여기에 세밀러가 나왔으니까 똑같은 거지. 여기 뭐 반대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B의 길가 미친 듯이 나오면 B의 반대 포인트를 A에 집어넣으면 돼. 그 장치의 힌트가 누구야? 프라이어트야, 프라이어트. 사진술 이전에는 빈칸했습니다. 사진술 이전에는 빈칸했다. 그리고 나서 이 글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빈칸 두 번째 줄부터 빈칸 다음 줄부터 이걸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뭐야? 포토그래피야, 포토그래피. 그럼 포토그래피 특징, 그러니까 사진술 이전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거 뭐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야? 그러면 이 사진술이 이러했으니 이 이전에는 뭐 했겠어? 이거 하지 못했겠지. 이렇게 접근이 되셔야 되겠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항상 lift particular place, 특정 장소에서 들어서 어디로 가? out of their dwelling. 그들의 집 밖으로 나가 이동시켜 그것들을 어딘가에. 그랬지만 페인팅, 그림들은 were time consuming, 시간을 소비해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워 이동시키기에. 그리고 one of kind, 한 번에 하나씩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 딱 읽고 나서 뭔가 뭔 소리지? 이 얘기밖에 잘 안 들려. 사실 두 번째 문장에 보자.
그럼 이 multiplication photographs 이 사진술의 복사죠. 복제가 특히나 일어나 어디에서 하프톤 플레이트가 뭔지 알아? 나도 몰라. 그러니까 뭐 하프톤 플레이트의 어떤 도입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의 도입과 함께 발생이 돼. in 1880년대에 뭐 했었던 거? 얘가 설명해 주죠. 하프톤 플레이트가 made possible 가능하게 해줬어. 기계적인 복제, 사진의 복제, 뉴스나 어떤 간행물이나 책이나 이런 광고 같은 데다가 사진을 뭐 해줄 수 있어? 복제해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사진술은 뭐 한다? 복제해서 다른 여러 곳에 쓸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그치? 포토그래피가 동반되어졌어. 소비자의 자본주의에. 전 세계적으로 제공받았어. 끝없는 인물들, 풍경, 사건들. 얘네들은 다 이전에는 할 수 있었던 거 없었던가 이것이 had not previously been utilized. 과거에는 사용되지 못했던 것들. 이런 여러 풍경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옛날처럼 그림 하나 띡 그리고 이거 보려면 루브르 박물관까지 오세요. 이게 아니야. 이제는 모나리자 미친 듯이 복사해서 다 볼 수 있어. 한국에서도 지금 웹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못 됐던 거야. either at all 전혀 또는 only pictures of one customer 그러니까 한 고객의 그림으로서만 가능했었던 거지.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복사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with capitalism arrangement 이런 어떤 자본주의의 배열, 전 세계의 배열과 함께 as a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proliferation, 이 증식이나 circulation, 순환 같은 것들 이런 표현의 순환 같은 것들도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글을 읽고 있는 핵심 내용을 찾아봐야 돼. 핵심 내용이 뭐야? 그러니까 포토그래피는 어떻다? 기계화가 돼서 복제가 가능하니 여러 곳에서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특정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진 않았다. 그래서 니네가 사진술 이전 시대에는 이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아까 뭘 쓴 거야? 이 앞서서 포토그래피가 소비자 자본주의에 동반되어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전에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안 됐던 거야. 특정 소비자에게만 딱 그림을 그려주는 형태였던 거지. 그러면 사진술 이전에는 어떤 특징이 들어가줘야 돼? 저렇게 복제가 안 되어서 자본주의에 연결이 안 돼서 제공받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까 여기서 나왔지? 한 고객을 위한 어떤 그림으로서만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자본주의의 백화점으로서의 어떤 세상의 자본주의의 어떤 배열과 함께 증식과 순환 이런 것들의 것이 달성시켜줬지. 방대하고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규모로 다 펼쳐질 수 있어. 이 얘기 반복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포토그래프는 어떻다? gradually 점차적으로 사진이 mass produced 대량 생산이 된 거야.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미적인 desirable 바람직한 그리고 그 경험이 domesticated by translating them into cheap image 이제 값싼 이미지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모나리자 같은 거 키링으로 만들어서 내가 달고 다녀도 돼. 그렇지? 뭐 그런 거 해도 돼. 값싼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어트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술 이전에는 어땠다? 지금 현대 사진술이 갖고 있는 특징의 반대의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였으니까 그 보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1번부터 페인팅만으로는 connected with nature 자연과의 연결 X. 그지? 페인팅은 was 주요 아트의 형태. 지금 예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술은 뭐 세계의 거울을 들고 있다. No. 그 다음에 desire for travel was not strong. 그러니까 이동을 위한 바램이 더 이상 강력해지지 않다. 이동 얘기 지금 그림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5번 place did not travel well. 장소가 이동을 하지 못한다. 잘.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34번은 글을 읽히는데 어려움이 없었어 방금. 그치? 그냥 선생님처럼만 그냥 키워드만 잘
끌고만 내려왔으면 내용상 어려운 건 없었어. 근데 이걸 정답을 5번이라고 하기엔 뭔가 숨이 턱 막히잖아, 사실. 이게 해석도 좀 이상해. 장소들이 did not travel, 여행하지 않았다, 이동하지 않았다, 잘 이동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이 문장을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 문장. 아까 이 문장 어느 정도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진술의 특징이 좀 명확해지게 됐는데, 자, 그러면 어디서든지 이제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예를 빗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화가들이 항상 들어 올려서 뭐를 특정 항상 화가들이 들어 올려서 특정 장소로 그들이 어떤 dwelling 거주 밖으로 옮겨서 이동시켰어. 그 어딘가로. 그러니까 그림을 딱 내가 그렸으면 이걸 다른 데로 옮겼어야 돼. 이 그림을 보이게 하려면. 그래서 그림은 그랬지만 그림들은 were time consuming produce. 이제 그러는 동안 그림은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 생산하는데 시간도 소요가 걸렸고 이동하는데도 어려웠어. 거기다가 하나에 한 장밖에 못 그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진술 이전 시대에는 이랬다 이거야. 결국 화가들이 그걸 직접 옮기고 막 그랬다 이거야.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사진술 이동에서는 뭐다? 근데 이제는 어떻다? 이동 안 시켜도 된다고, 사진술은.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로 읽은 것은 그림이 대량 생산화 될 수 있어서 이빨을 뺄게. 대량 생산화가 될 수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 복제해서 다 볼 수 있다잖아. 제공받을 수 있다잖아. 그럼 이거를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동의 어려움, 만들기의 어려움, 이것을 빗대어서 이전 시대로서의 접목을 시켰을 때 그냥 대량 생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요 라는 직접적 표현이 들어가줘야 맞는 건데, 근데 이 글 안에서만큼은 그 대량 생산으로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과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잖아 결국. 그지? 이동이 안 됐어. 그러면 사진술 이전에서는 뭐가?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동을 했어야만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플레이스, 잘 이동되지 않았다 이거지. 위치 자체가. 그치? 사진술 이전에서는 그 위치의 이동성이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술이 되면서 이젠 옮기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다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이 되셔야 되는 거죠. 야, 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3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36번, 37번도 뭐 어떻게 보자면 잘 풀리신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걸 굳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기엔 좀 뭐랄까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힌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셨다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초기 능력, 분류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초기 이런 처음 능력이 is 의심의 여지 없이 유용한 특징이야. 삶과 연구에. 하지만 it carries, 그것은 높은 대가를 치르게 돼. 예를 들어 우리의 어떤 성향, 고정관념화 시켜버리는 성향이죠. 이게 이제 대가야. 그리고 일반화시켜, 뭐 사람과 상황을 다 일반화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높은 대가 같은 것들도 수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야? 이 클래스파이하고 제너럴라이즈하는 그 능력 자체가 이 글의 끝에 말이 뭐야? 좋기는 하겠지만 삶에 필요한 양식이긴 하지만 어떻다? 결국은 이렇게 벗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오, 예! 어깨가 올라간다. 저기까지 올라갔어. 자,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럼 제 끝말잇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 A번. 직관적인 능력. 직관적으로 빠르게 우리는 정신적으로 sort, 분류를 해요. things into group. 그걸 그룹으로 분류해요. 뭘 기반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 차이점이라고 인지하는 것. between, 그것들 사이에서 그렇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고정관념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다. 우리가 분류하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직관적인 능력 자체가 높은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의 부연 설명으로서는 옳지 않죠. 왜?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같은 말의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얘 뭐 하는 거야? 분류시키는 거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B번 볼래? 우리의 뇌는 수행합니다. 뭐를?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합니다. 자, 박스글에 이러한 임무들에 해당하는 내용의 끝말잇기에 나와 있니? 이러한 임무들, 스테레오를 하려는 성향, 일반화, 이걸 임무라고 보기엔 뭐하죠, 그죠? 예시였기 때문에, 그 대가에 대한 예시였기 때문에 임무들이라고 말하기엔 뭐합니다. B번은 임무들에 대한 꼭 태스크스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태스크스가 있어야 그 태스크스를 these 태스크스로 받는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앞에 얘기했던 어떤 행위에 대한 일, 그게 임무를 지칭할 수 있는 얘기라면 2개 이상의 태스크스는 these 태스크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B번은 그 임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X라고 체크합시다. 그러면 C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stereotype이라는 단어는 불러일으킬 겁니다. 부정적인 connotation, 이런 함축적 의미.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stereotype이라는 어떤 이 용어는 뭐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누가? 박스에서. 누가? But it, 21대 classify하고 general 시키는 능력이 높은 대가를 수반하는데 그게 뭐야?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 스테레오타입이 높은 대가라고 얘기하지. 그걸 그대로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였어? C번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C번을 첫 문장으로 잡으셔야 돼.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함축을 일으키며 그럼 부정적 함축의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암시할 거야 부정적 편견을. 하지만 하지만 나왔어? 좋다 나쁘다? 나쁘지는 않다. 나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다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테레오타입 하는 거, 고정관념화 시키는 거 일반화시키고 사람들의 그룹을 일반화시키는 거 꼭 그렇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리고 나서 B번에 태스크스 나왔으니까 C번 마지막에 B번의 these 태스크스에 해당하는 임무들 나왔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죠? 검산. 그럼 뭐 해야 돼? A번 마지막에 뭐가 있단 얘기야? 태스크스가 있단 얘기잖아. 그치? 그걸 검산하고 끝내면 돼. 그치? 그래서 these 태스크스에 없으니까 A번 아까 그 나쁜 것만은 아니야. 뭐가? 제너럴리제이션 시키는 거, 스테레오타입 하는 거 나쁜 것만은 아니야. 직관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분류하거든. 사람들을. 그 자기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오직 그 이후에만 검토할 수 있어. 좀 더 많은 증거들을. 어떻게 그것들이 분류되어지는지. 또 정도와 중요성. 그 베리에이션, 변수죠. 그런 변수의 정도와 어떤 중요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더 많이 검토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임무들. 즉 우리의 뇌가 앞서 그런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효율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걸 플러스에 대한 얘기로서 그대로 이어주고 있으니까 인식 없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였으니까 이 임무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A번 마지막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A, B 이렇게 연결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3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37번 사실상 내용으로 이걸 연결시키셨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문제였고요. 힌트는 어느 정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힌트를 어떻게 잘 쓰셨느냐 이거에 핵심이 있거든. C번은 지금 뭐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C번은 뭐이니? 버 있죠, 버. 그지? 버까지 있으니까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 연결사에 대응해서 또 여기 초반부에 저렇게 in contrast, 뭐 this area 이런 거 있지만 중간중간에 또 but이나 however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but이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접목시켜서 글의 일관성을 잘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게 핵심이었으니까. 자, 식물들은 보여줍니다. finely, 아주 정교하게 조종된, 적응된 어떤 반응을 보여주죠. 언제? 뉴트리언트가 어떤 리미팅, 제한되어 있을 때, 영양가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조절하는 반응을 보여준대. 가드너가 may recognize, 인지해. 이 옐로우 립스가 이거 poor nutrition의 신호다라고 인지를 해. 그리고 비료의 필요성에 대한 걸 인지한다. 그러면 지금 박스글의 마지막은 뭐다? 이 가드너들이 인지한다.
가드너가 정원사가 인지해. 저거 노란 잎사귀네? 이거 영양가 부족하다. 퍼털라이저 비료 좀 줘야겠다. 이 생각하겠지. 반대로 식물은 이력이 있어. 영양가의 풍부함에 이력이 있었던 식물들은 risk averse. 뭡니까? 손실을 피하고 회피하고 에너지를 저축한대. 가드너가 옐로우 립스 보면 이런 거 생각한대. 반대로 식물, 영양가가 풍부한 이력을 갖고 있던 식물들은 회피하고 에너지를 저장한대. 이게 반대니? 전혀 아니잖아. 소재도 없고요. 공통 소재도 없고요. 반대 소재도 없어요. 가드너의 반대도 아니고요. 뭐를 반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까 포or 뉴트리션 하나, 뉴트리션 애드밴스 이 단어가 이제 그나마 반대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 그치?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대조라는 것은 소재도 달라지면서 그 방향성도 같이 달라지는 문장을 인 컨테스트로 넣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A번은 X 체크가 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분야의 연구진들이, 이 분야의 연구진, 이 분야는 뭐라고 하면 될까? 가드너가 옐로우 립스 보면 뉴트리션이 부족하고 퍼털라이저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분야? 이걸 분야라고 말하기엔 좀 어중뛰죠. 어쨌든 이 분야의 연구가 보여줘 와서 식물들이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다. 아니 가드너가 노란색 잎사귀 보면 저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적 관점에서 식물이 자기가 인지를 한대. 그러니까 가드너에 대한 정보로서는 전혀 제로죠, 제로. 그래서 C번 보시면 느낌 오시죠? C번 뭐가 느낌이 와? 벗이 나오잖아. 벗도 대조잖아, 얘들아. 소재와 방향성 바꾸기. 뭐니? 소재와 방향 바꿔도 되고 방향만 바꿔도 되고 소재는 그대로. but. 하지만 만약 식물이 does not have a caretaker,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으면 to provide supplemental mineral, 미네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으면 그 식물이 증식할 거야. 그리고 길이를 연장할 거야. 뿌리나 만들 거야. 그 뿌리의 hair, 털 같은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허락하기 위해서. 음식 찾아다니기가 좀 더 멀리 있는 토양의 패치에 허락하기 위해서 지가 알아서 움직일 거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벗의 포인트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케어테이커의 벗의 방향성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니? 가드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박스글을 그대로 대조시키고 있었던 친구가 누구였다? C번이었다. 그치? 가드너가 옐로우 립스 보면 이렇게 생각해서 해줄 거야. 하지만 그게 없잖아? 가드너가 없으면, 제공해줄 가드너가 없으면 지가 증식할 거야, 식물이. 이 얘기잖아, 결국. 그치? 그러니까 벗으로서 아주 예쁘게 연결된, 박스와 연결된 건 C번이었다. 그럼 C번 마지막 내용 읽어볼까요? 끝까지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음식을 지가 찾아내려고 식물이 지가 증식을 해. 그래서 식물은 또한 뭘 사용한다? 그들의 기억을 사용해. To respond to history of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temporal은 시간, spatial은 공간이잖아. 그지? 시간, 공간적 어떤 이런 변수 같은 것들의 이력에 반응하기 위해 기억을 사용한다고. In nutrition resource availability. 그러니까 영양가나 저런 자원, 이런 것들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시공간적 변수에 대한 그런 이력에 반응할 수 있는 기억을 또한 사용한다. 그럼 시공간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했던 건 누구였어, 아까? 그대로 부연 설명하는 거? 여기 있잖아. 시공간. 얘가 얘기해 주잖아. 그치? 이 분야가 어떤 분야겠어, 그래서? 식물의 분야. 그치? 식물의 분야의 연구들이 보여준 게 뭐야? 식물들은 지속적으로 뭐 한다? 환경 속에 자기 위치를 알고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시공간적 관점에서 둘 다 자기 위치를 알고 있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거야, 계속. 그래서 식물은 뭐? 경험한 식물. 다양한 어떤 영양가의 이용을 과거에 경험했던 식물들은 tend to exhibit, 나타낼 거야. 뭐? risk taking behavior. 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들을 다 취할 거며, 뭐 예를 들어 에너지를 소비한다든지 뿌리 랭스에 있는 에너지를 소비해. 뭐 대신에? 생산, 잎사귀를 만드는 거 대신에 뿌리 있는 영분을 끌어들여서 지가 더 살아남는다 이거야. 그러면 B번의 대조 포인트는 뭐야, 얘들아? 그럼 CBA란 얘기인데 B번 마지막에 대조 포인트는 뭐야, 얘들아? 그런 이력이 있던 애들은 지네가 알아서 잘 그 기억을 삼아서 잘 큰다라는 얘기였어. 그치? 뭐에 대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고.
나 더 이상 잎사귀 안 만들어. 지금 있는 양분 가지고 나 살아남기 급급할 거야. 오케이? 리스크 테이킹 할 거야. 하지만 반대로 그 기억이 이 식물에 대한 풍부함이 있었던 이력이 있던 식물들은 뭐 할 거라고? 리스크를 회피할 거야. 그렇지? 풍부함만 있었던 애들. 그래서 에너지를 지가 저장해 버리게 될 거라. 리스크 테이킹 비헤이비어, 리스크 애버스, 세이브 에너지. 그렇지? 이게 전체적으로 인 컨트레스트의 방향성을 이어주고 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CBA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8번. 38, 39번 두 문제 다 이 당시에 삽입 문제 나왔을 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했던 문제였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여기서 뭐 잘 만들었다가 무조건 어렵게만 냈으면 이제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냥 적절하게 힌트도 막 주지 않으면서 대신 글의 일관성을 딱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 단절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38번은 좀 쉬운 편이었고요. 39번은 상대적으로 좀 난도가 있던 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38번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고 보신다면 이 문제 참 재밌을 겁니다. 먼저 38번부터 보게 되면 뭐 because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어떤 digitally convert sound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아마 그 고3 문제 다뤘던 알반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이긴 했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박스에 연결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에 대한 어떤 힌트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럴 때는 번호 앞뒤 내용의 힌트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얘는 각 번호마다 아주 친절하게 그에 상응하는 연결사들이 나와줘가지고 너무 예쁜 문제였어요, 사실. 그래서 그 연결사대로 5번은 그 좀 여기 잘려서 안 보이지만 this micro 레벨이라는 포인트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연결사마다 지금 뭐야? 각 번호마다 연결사, in other words, 환원, in addition, 추가, for example, 예시, this, undo, 이 되돌리기 기능, 지시사, 또 5번도 지시사. 이게 너무 예쁜 힌트들이 나와줘서 거기에 상응해서 걔 역할에 맞추어서 문장이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만 보셔도 충분히 풀 수 있던 문제였지 않았나. 한번 볼게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줬어. 어떻게 음악이 만들어지는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의 변화. First and foremost, 우선 digitization of sound, 소리의 어떤 디지털화가 다시 말해 전환 말이야. 숫자로의 전환, 0101001. 이 숫자로의 전환이 디지털로의 전화가 가능해져서 음악 제작자들이 되돌리게 할 수 있는 거야. what was done, 행해진 거에 대해서. 그렇지? 디지털은 이제 우리 이런 거 뭐야 패드 이런 걸로도 음악 만들 수 있잖아. 비트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못 만들었으면 지우면 되고. 되돌리기 기능, 언두죠, 언두. 그래서 one could,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그럼 앞에서 1번 앞에서 했던 얘기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어. 뭐 트위스트 할 수 있고 밴드 할 수 있어. 소리를 트위스트 한다는 건 뭐 꼰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구부리 터린다. 뭐 소리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트위스트 앤드 밴드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야? 언두. 이런 거 할 수 있고 투어드 어디 쪽으로? something new. 새로운 것 쪽으로. 뭐 없이 원래 버전을 희생하지 않고서. 그렇지? 내가 해서 별로다 싶으면 다시 지워버리면 돼. 그럼 원래 버전은 다시 돌아가죠. 진영아. 이번에 이 되돌리기 기능이. 그럼 여기서 말한 원래 버전을 희생하지 않고 되돌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언두지? 그치? 이게 언두였습니다. 이 언두 기능 능력이 made mistake, 실수를 상당히 momentous, 덜 단조롭게 만들어. 그리고 sparking the creative process, 더 창의적 과정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고 encouraging, 장려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좀 더 실험적 어떤 마인드셋을 더 장려할 수 있다. 되돌리게 할 수 있으니까 실험적일 수 있다. 2번도 단조로 없습니다. 3번. 게다가는 뭐야? 이런 언두 기능이 이런 창의적 기능도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디지털로 전환된 소리가 could be manipulated, 조작될 수 있어. 뭐 함으로써? 프로그래밍을 해. 디지털 메시지를. 뭐 하기보다는 피지컬 툴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도구 안 사용해도 돼.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했을 때 테이프를 실제 자른다고 하지. 그리고 다시 붙여서 막 쓰기도 했어, 옛날에.
그리고 어떤 단순화시키는 거라기보다는 뭐 에디팅 과정을. 그러면 3번도 단절이 없고 왜? 디지털로 전환된 게 모두 이런 조작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을 하면 조작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으니까 뭐 연결은 다 됩니다. 그렇죠? 언두도 되고 조작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그럼 4번 앞에 있는 내용의 그 조작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스페시픽이 나오면 되겠죠. 에디팅, 편집하는 것이 한때 포함하고 있어. 레이저 블레이즈 같은 거를 포함하고 있었어.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잘라내기 위해서. 그리고 방금 아까 쌤이 얘기했던 오디오 테이프를 실제 잘라냈다니까. 이런 게 예시였어. 그치? 이러는 반면에 이제는 포함하고 있어. 뭐 커서나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가능해.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잘랐는데 지금은 마우스 커서만으로 지웠다 뗐다 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내용의 예시가 앞에서 얘기했던 뭘 얘기하는 거야? 디지털로 전환된 게 뭐 할 수 있다고? 조작될 수 있다고. 프로그램화만 되면. 뭐라기보다는 실제 물리적 도구를 보다. 실제 물리적 도구는 뭐겠어? 블레이즈가 날카로운 칼 가지고 잘라내는 거겠지. 그러기보다는 뭐 한다고? 프로그래밍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마우스 커서만으로 될 수 있다고. 정답? 5번. 4번까지 단절이 없잖아. 그치? 그럼 5번은 뭐야 얘들아? This micro level across the once made it. 그럼 잠깐 여기서 한때 여기에서 보면 this micro level이야. 그럼 요 앞에 자르기보다는 커서만으로 시간도 절약되고 이건 분명히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커서 마우스만으로도 물리적인 편집 말고 커서 마우스만으로 편집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마이크로 레벨이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마이크로는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논리적 단절이 디스 마이크로 레벨에 있었죠. 그러면 박스클에서 디스 마이크로 레벨에 해당하는 애가 누군지 봤더니 몇 분의 몇 초? 1000분의 1초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5번에 삽입이 돼서 부연 설명으로 이어주시면 되는 거였다. 39번은 상대적으로 좀 난도가 있었다고 말한 이유가 아까는 번호마다의 어떤 힌트들이 존재했는데 지금도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연결은 다 되는데 이 부분이었죠 사실. 디스. 1번 같은 경우는 요구된다, 요구되지 않는다, 오로지 요구되는 건 이런 거다. 앞에 내용 디스 받고요. 4번은 뭐 있나요? 크리틱스 뭐 요건 딱히 크게는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일단 한번 박스글 읽어볼까요? In the case of specialists, 이 전문가의 경우, such as 비평가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에는 더 깊은 익숙함이 있어야 된다. 더 깊은 익숙함이 뭐 자재나 기술에 대한 익숙함이 유용하다. 어디 reaching the informed judgment about work. 저 하나의 어떤 작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저 판단에 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부터 한번 보시기. 힌트가 없었어요. 박스글에 연결사, 대명사, 지사, 관사에 대한 힌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시 한 단락의 통일성을 가지고 어디가 단절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요구하지 않는다. 뭐 세부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는 기술. 다시.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인 어떤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어떻게 그 그린 화가가 그 종류의 페인트의 색을 섞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이미지가 이미징 도구를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 오로지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아요. 오로지 요구하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이런 뜻이지 뭐. 그렇지? 1번 단절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생각, 상식이죠. 상당한 어떤 차이, 뭐와 working with paint, 이게 페인트로 그린 그림이다. 와 working with an imaging application, 이미징화 시키는 앱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의 차이만 구별할 줄 알면 된다 이거야. 거기 가서 얘가 이 화가가 무슨 색과 무슨 색을 섞었는지 이런 거는 요구하지 않아. 오로지 요구하는 건 이제 물리적으로 했느냐, 컴퓨터로 했느냐 이건 겁니다. 그래서 2번 다음 내용이 이 생각이 might involve basic familiarity, 기본적인 익숙함 같은 것들을 수반하고 있어. 뭐 페인트와 페인트 브러쉬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익숙함. 뭐 how we use computer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페인트와 페인트 브러쉬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아니야. 어디야?
나 놓쳤어. 차이. 뭐 working with paint와 working with 페인트와 페인트 브러쉬는 없었나요? 아까 있었는데? 아, 여기 있었구나. 미안. 페인트와 페인트 브러쉬에 대한 익숙함. 이게 여기서 말한 페인트로 작업했는지 아니면 또는 이미징 어플리케이션으로 했는지, 즉 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에 대한 익숙함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 기안84도 웹툰을 그릴 때만큼은 그 그릴 때 봤어? 마우스랑 키보드가 막 진짜 무슨 게이머처럼 막 하잖아. 뭐 세로 고침도 하고 뭐 색깔 뭐 자기가 매크로 한 게 있겠죠. 몇 번 색하면 클릭하면 색깔 딱딱딱 채워지고 막 그지? 대사도 쓰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기안84의 또 다른 측면은 캔버스에다가 자기 그림 또 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이해가 있어야 되면 된다고. 그 두 가지.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역시나 2번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없다. 페인트와 어플리케이션. 페인트 브러쉬와 컴퓨터스. 그치? 그러니까 이것을 수반하고 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뭔데? 이 둘을 구별하는 것. 그지? 이 페인트에 대한 익숙함과 페인트 브러쉬에 대한 익숙함과 컴퓨터에 대한 어떤 익숙함. 아마도 그걸 포함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이미징 앱을 소비했는지 이런 거와 같은. 자, 근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every kind of artistic material,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예술적 자재나 도구들이 comeed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어? 이천 챌린지는 어려움, affordance 행위 유발성 뭐 이런 말인데 예술적 창작에 있어서의 어떤 행위 유발성 이런 것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페인트와 페인트 브러쉬에 대한 익숙함과 컴퓨터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익숙함을 다 동반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때문이라고? 예술적 자재나 도구가 그의 어려움과 예술적 창작의 행위 가능성, 행위 유발성 이런 것들로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모든 예술적 작품이 이게 안 이어지죠. 그죠? 아니 이것과 이것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면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어지는데 그게 이유가 모든 예술 작품의 자재와 도구들이 어려움과 행위 발성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여기서 논리적 단절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비평가 얘기가 나옵니다. 비평가들은 are often 종종 흥미가 있어. 뭐에? 방식으로. 예술가가 사용한 방식. 다른 종류의 자재들을 사용한 방식들을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또한 어떤 방식으로 예술가가 사용했어. 그치? 어떤 다양한 종류를 사용했고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치? 그리고 그들은 또한 여기서 그들은 또 누구야? 크리틱스의 연장선이죠. 그렇죠? 크리틱스도 또한 뭐에 관심이 있어? 예술가의 어떤 시도의 어떤 성공에 관심이 있어. 크리틱스에 대한 이야기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유로서의 논리적 단절이 부족했던 부분 몇 번이었다? 3번이었다. 이 부분 이렇게 연결되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스라는 정보를 앞에 있는 내용으로 잘 받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한 게 틀렸다는 거,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잘 캐치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39번이었다. 이어주시고 4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번은 정답의 근거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40번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역사적인 어떤 픽션, 허구가 재구성을 한다. 과거를 재구성해. 뭐 A한 증거들을 사용해서 재구성을 해. 역사적 허구, 소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it provides, 선생님은 그 사극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게 광해? 그 이병헌이 나왔던 거. 근데 그게 역사적 기록의 한 부분에 한 줄짜리 글귀였나? 한 줄짜리 글귀를 각색해서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 그 각색이 되게 중요하죠. 허구에서는. 진영 괜찮아?
그렇지만 역사적 허구라는 것이 과거 빈칸한 증거를 사용해 가면서 과거를 재구성한 것이지만 그 허구는 제공합니다. 뭐를? 인바이팅, 아주 매력적인 어떤 묘사를 제공하죠. 그 매력적인 묘사가 사람들의 어떤 그 역사적 이벤트, 사건에 대한 이해를 삐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힌트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면 연구가 뭐 문서 기록, 일반 사람들 사건에 대한 어떤 문서 기록에 집중을 맞췄겠지. 그리고 픽션도 도왔을 거야. 어떤 포트레이, 나타내도록 일상의 어떤 상황과 감정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역사적 어떤 맥락을 다시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나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을 거고, 역사적 허구라는 건 또 덧붙이기도 했을 거야. 살점을 어디에다가? 맨 뼈에다가. 역사가들이 뭐 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 뼈에다가 살점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허구는. 그래서 by doing so, 그렇게 살점을 붙이면서 제공을 할 거야. 설명을 제공할 거야. 자, 역사적 허구가 설명을 제공한다. 어떤 설명? 데디아가 설명하잖아. While not necessarily true, 사실은 아니지만 뭐하는 명확한 과거 사건의 어떤 더 명확한 어떤 표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circumstance, 상황과 어떤 문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는 아니지만 B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A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뭘 사용했대? 과학적 허구는 사실은 아니지만 뭐는 해줄 수 있는 더 명확한 설명은 제공해 줄 수 있는, 누구에게? 청중에게. 그치? 야, 그러면 이거 다 나오지 않았어? 뭐라고? 역사적 허구라는 것은 뭐 한다고? 과거를 재거생하는데 뭘 사용하면서? 사실이지는 않은. 그치? 이따 한 번 또 나오거든? 사실이지는 않은. 그러면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insufficient, 충분치 않은. 정교한, 낙후된, 제한된. 정답? 2번 아니면 5번 정도 되겠네. 그치?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면서 과거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얘기를 해도 그게 사람들의 이해를 뭐 해줄 거라고? B번? 도와줄 거라고. 그치? 도와준다의 얘기가 나오면 되거든. 인리치, 풍요롭게 하다, 방해하다. 정답? 2번이 될 수 있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41번만 볼게요. 제목. 왜냐면 여기에서 나온 게 포리그젠플이 두 번째 문단의 맥락이었고,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거의 차이 아니에요? 그치? 컨텐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다. 이 차이의 글의 내용이었는데, One reason we think,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what we learn, 우리가 배웠던 거, in school, 학교에서 배웠던 걸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that we underestimate, 우리가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래. 뭐를? What actually remember, 우리가 실제로 기억했던 것을 underestimate,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렇대. 뭔지 잘 모르겠어. 다른 때에는 we know, 알거든. 우리가 기억한다는 걸, 뭔가를. but,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한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뭐는 몰라? 인지는 못해. 우리가 배웠어. 그것을 학교에서 배웠다는 생각은 못해.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학교도 학원도 둘 다 다니다 보니까 곱하기 2를 다니는 거 아니야, 니네는. 어디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썰을 얘기해 줬던 거,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그 기억은 나는데 그거 누가 했지? 이거야. 어디에서, 그러니까 컨텐트는 기억나는데 컨텍스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맥락이, 상황이. Knowing where, 어디서, 언제 네가 그걸 배웠는지, 뭔가를 배웠는지를 알고 있는 것, 즉 컨텍스트를 알고 있다는 건 보통 뭐라고 불러? 컨텍스트 인포메이션, 상황적 정보라고 불러.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그걸 들었다라는 걸 안다는 건 뭐다?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이라고 불려지며, 또 컨텍스트, 상황이라는 건 다루어져. 뭐에 의해서? 다른 기억들의 어떤 처리에 의해서. then 뭐보다? memory for the content. 이 항목적인 기억보다는 어떤 기억에 그 처리됐던 다양한 것들을 다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it's quite possible, 매우 가능하다. 뭐? 보유하고 있는 게,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데 뭐는 몰라? 컨텍스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거 B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왜? B는 두 번째 문단은 전부 다 예시로 나왔기 때문에 주제는 이미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왜?
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예시만 얘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목을 찾으려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네가 학교에서 배운 게 없다고? How memory, 어떻게 기억이 너를 속이는지. 정답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질문 쌤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